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뤄보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 이슈이슈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금요일장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3%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3천선을 물러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유독 크게 좀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월요일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큰 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 옆에는 무 선생님 함께 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의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지스 그리고 삼성 특별배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양 지수가 3%대 주요국 지수 대비 뉴욕 증시 오히려 올랐고 일본, 중국, 홍콩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만 3%대 밀려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3% 갖고 놀랄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5 내지 7도 볼 것 같아. 변동. 빠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유동성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유동성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동학개미운동? 아니, 그건 아니. 그 동학개미, 내가 이 시간 통해서 동학개미들 삼성전자 85,000원, 95,000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이 파생 세력에 설계한 거에 당하십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 설계자의 청산 매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나는 그 1월 28일 어저께 특별 배당하고 삼성그룹의 그 전자 주주환원에서 기대한 알파가 안 나와서 나는 그게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 시장이 기대했던 호재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 매물이 더 나왔다. 지금 찌라지 수준 정도에서는 지금 노출된 거는 다 예상된 수준. 특별 배당 거의 9조 10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배당 그래서 대충 그 금액은 딱 나오는데 뭘 기대했냐면 한 사회 환원. 삼성그룹의 사회 환원 정책. 사회 환원 정책. 아니면은 복지재단 해갖고 그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건희 회장님 사후에 여러 가지 그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구조조정으로 만드는 어떤 전략 이런 게 나온다고 솔직히 그랬거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그런지 야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거기서 이제 이게 바퀴벌레 이론으로. 대주주 삼성생명 대주주 거를 3개월간 연기시켰어. 첫 번째. 그리고 요번에 복지재단이든 사회환원이든 이건희 회장님 유언장이든 이런 네. 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느낌 내부적으로 대판 싸운다. 지금 삼성그룹 내부적으로 지분.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그 이서연 씨는 왜 빠져요? 이서연 씨는 그냥 복지재단 맞고 그냥 자기는 자기네로인데 틀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지금 첨예하게 하는 게 이제 이부진. 삼성 옛날 그 시나리오 있잖아. 삼성물산 건설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일단 호텔 신라를 본인 이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속 받는 것도 그리고 상속세 내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갈등 구조에 네. 홍라희 여사도 뭔가 조금 그 시각이 좀 약간 이렇게 다른 거를 그러니까 요번에 1월 25일 날 이건희 회장님 삼성의 20%가 빠지면서 대주주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는 그게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3개월 연기시켰거든. 그 사이에는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갔으니까. 근데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님이 20% 빠진다는 그 자체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대주주가 삼성물산이 되거든. 19%. 네. 그러면 금산법에서 삼성생명 갖고 삼성전자 강제 매각이 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빠진다는 거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무슨 재단에 넘기거나 아니면 삼바하고 이걸 빅딜 하거나 뭔가 구조가 맞춰진 다음에 그게 가능한데 그게 되질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특별배당 때 다른 이슈들은 다 빠지고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 특별 배당만 나온 것 같고 그 구조조정 거버넌스에 대한 거는 하나도 거론된 게 없어. 근데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일단 4월에서 6월 사이에 해야 돼. 지금 3개월만 3개월 연기했으니까 4월 말이잖아. 또 4월 말이 뭐야? 상속세 다 완료하고 이제 첫 번째 기본 납한 다음에 5년 동안 얼마 그 금액이 최종 확정이 되고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근데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뭐야? 그 사이에 다음 달이면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도 많죠 그거.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그 불법 승계 관련된 일정이 시작이 돼. 삼성 바이오로직스 로직스 불법 승계하고 이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최악에서 거기서도 실형받으면 그러면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3년에서 5년 못 나와. 지금 시나리오는 2년 6개월 이제 항소를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마인들은 최고의 시나리오는 간 가을쯤에 사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전과 이번 4월 때 그 사이쯤 그러면 딱 가을 그럼 추석이나 연말 사면 그걸 기대할 거 아니야. 응? 경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실형받는 거. 선생님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 정도 구형이 가능할까요? 거기는 받으려면 끔찍해. 이건 돈의 금액이 아니라 그 원초적인 것까지 들어가.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시장의 앞부분에서는 시장이 왜 하락을 했는지 어떤 심리 때문인지 뭐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워낙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삼성그룹에서 더 찾아보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이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 중국으로 가는 거야 또. 선생님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다음 그 여기에 이어서 그래.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분명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중요한 게 회계처리법상 이렇게 한 거다 저렇게 한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도를 가지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용한테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을 짰는지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분식회계는 한 거 맞아. 맞아요? 한 게 맞아. 그러니까 참여연대 시각이 맞아. 결론은.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여러 가지 걸거서 하지만 이 바이오 에피스 요거를 이제 그 가치를 높여갖고 거기에 따라서 갖다 얘기해서 삼성물산과 삼바의 그 삼성 에버랜드의 그 비중이 달라진 게 결정적인 원인이거든. 그 가치를 뻥튀기 함으로써.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식회계 한 기초적인 어떠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거에 대한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한번 요번에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서 정리를 먼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넥스트 반도체 신사업 동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시작을 했던 회사입니다. 2011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2012년 2월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적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속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관계사로 빼면서 회계장부상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게 순이익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뻥튀기를 했다라는 건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바이오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혼자 출자를 해서 하는데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함께 합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바이오젠한테 처음에 니네한테 콜옵션 행사할 수 있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사가 가치가 커지면서 나중에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50%의 지배력을 갖게 되니까 5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서 사실상 자회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걸 관계사로 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좀 다르게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판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업가치평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 원 순이익이 잡히게 되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도 그치, 옛날 에버랜드지. 옛날 에버랜드가 주가 가치가 더 커지면서 삼성물산과 합병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훨씬 더 높은 걸로 평가가 돼서 이 합병 비율이 1대 0.35.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불법이라면 이 비율까지도 간다고. 1대 0.35가 나올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문제까지 가면 이게 원초적인 문제까지 가버리거든. 그리고 이때 갖다 얘기해서 경제방송이나 삼성증권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약간 그 회사를 위해서 엄청난 애국주의 비슷하게 그런 걸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불법으로 나오면 그거 완전히 잘못 선동한 꼴이 되잖아. 네. 그러면 삼성증권도 내가 왜 팔자고 그랬냐면 에버랜드도 80만 이런 게 마이너스로 갔을 때 원초적인 그 주가 변동성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이거의 행동주의들 나는 이만큼 뭐 그런 손해봤다고 또 법적 감리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세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개인의 또 이 문제에 대한 법률 판단 법률 문제도 있지만 원초적인 이 에버랜드와 삼성 물산의 합병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산되면 이건 뭐라 그럴까 아주 뭐 핵폭탄급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그룹 입장 이재용 부회장 입장은 어떻게 돼? 사전에 왕창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미 저질렀던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엎으려고 사회 환원 정책이 나올 줄 알았어. 이번에 특별 배당과 함께요? 한 뭐 5조나 10조 정도에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게 터졌을 때 카드로 밀어놓은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혹시 금요일장 기준으로 오늘장 기준으로 삼성생명, 삼성 그리고 SDS의 하락폭이 호텔신라보다 컸던 이유가 약간 이재용 부회장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나올 때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주가 빠지니까 삼성전자는 중심이 또 흔들리니까 같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단기 변동성에 놀래서 이걸 현금으로 사지 않고 뭐 레버리지 이렇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런 사람들의 매도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안 팔다 그러다가 지수가 100% 빠지고 3도 빠지면 그냥 또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또 준이 중에 많아요. 그런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시장에 가시화됐을 때는 좀 시장이 더 혼조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8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늦었지 뭐. 당해야지 뭐. 75,000원이나 77,000원까지 빠져도 당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75,000원 추가 더 매수.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이 파동 다 지나면 또 9만 원 넘어가는 날이 있어요. 10만 원을 못 넘어가도 또 9만 원 넘어가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 또 매도. 그때는 또 10만 원 간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황 오는데 이게 6개월 걸릴까 봐. 시간이.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삼성전자 8만 원이나 종합주가지수 오늘 3천 깼잖아. 네네.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2,500 가는 당 아니거든. 미국 시장이 부러지지 않느냐? 그러면 대충 2,800가 2,900가 그러니까 100포인트 한 번만 더 맞으면 돼. 그러면 삼성전자 2,000원만 더 맞으면 돼. 그러니까 8만 원. 82,000원. 그러니까 8만 원 살짝 깨버리면 돼. 그러면 다시 확 오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와 연동해서 변동성을 견디시는 게 낫지.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 이미 늦었어요. 지금 그러면 하락했다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NO. 나는 그리고 또 7자 보더라도 삼성전자 매수 안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특별 배당 당시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개인 주주가 214만 5,300여 명이래요. 그래서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발행 주식이 6.48%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주수로 하자면 20, 100, 1000만 180 몇 주라고 제가 쓴 걸까요? 지가 그것도 뭐 한글을 제가 뭐라고 쓴지 모르겠어요. 18만 48주? 평균, 에이, 평균 180.48주. 180주. 네, 180주. 그래서 부자들이 이렇게 부자들이 많나? 많나 그러지. 나만 없나 지금 깜짝 놀랐네요. 18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혹시 8만 원 선 가까이 오면 7만 원이 깨지면 그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선생님 권하시지 않으시지만 추가 매수하고 싶다면 한 7만 5천에서 7만 8천 원. 7만 5천 원, 7만 8천 원이요? 오면 산다. 대신 트레이딩 한다. 또 9만 원 가까이 오면 판다. 근데 그거 하느니 그거 할 때 또 우리가 전에 삼성전자 7만 원에 팔아갖고 DB하이텍이니 원이아이피니 네페스 이거 사는 게 3배 5배 간다 그랬잖아. 상대 수익률요? 이번에 똑같아. 나는 오히려 이거 삼성전자가 진짜 올 때 SF 반도체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단기간에 급락한 거 그런 것들 단타로 또 노리는 게 네. 삼성전자 사갖고 수익이 예를 들어 10% 날 때 여기는 한 30% 날 것 같거든. 그런 트레이딩을 할 각막이고 문제는 뭐냐 삼성전자 이러면서 전체가 흔들잖아. 네. 그러면 오늘도 장이 다 빠졌어요. 바이오, 제약, 그동안 급등했던 뭐 풍력,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도했던 게 더 박살나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거기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것들. 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근데 3월, 5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 나오거든. 네. 그러면 갑자기 거래, 이제는 상패는 안 시키는 것 같아. 그러나 갑자기 어떤 종목이 짱또 막 거래 정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거래 정지 당해봐. 돈이 묶여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왜냐하면 감사 의견 거절이나 적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적 시즌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총 들어가면서 감사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게시판 카페에 그 상장 페이지나 이런 징후 나올 때 위험 신호의 징후군으로 뭐 대주주가 자주 바뀌었거나 뭐 종이를 전화사치를 너무 많이 발행했거나 등등등등 옛날에 뭐 감사 의견 거절이나 적정 비적정이나 이런 징후가 있었거나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관된 종목들 그리고 또 조건들 있잖아요. 유가증권의 관리 대상 종목 요건, 상장 폐지 요건. 그 다음에 코스타 요게 좀 달라. 그래서 4년 연속 적자면서 매출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마.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네. 그런 오늘 급락한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벌써 이제 시동을 거는 거야. 네. 떨어질 때 이제 곧 그게 오잖아. 감사 보고서의 시즌. 이번에는 상당히 강화될 것 같거든. 거버넌스나 ESG 때문에. ESG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변동성이 더 끔찍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 순서 봐봐. 셀리버리 24%, 코롱생명과 우리가 5만 원대 다 팔고 이제 옆에도 가지 마. 왜냐면 이거는 티슈진 거래 정된 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얘는 티슈진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5만 원짜리가 제가 5만 원에서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 마는데 지금 거기서 반토막 됐잖아. 어떤 사람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5만 원대 팔았어야지. 지금 어쩌라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쭉 한번 봐봐. 끔찍한 이제 하락이 시작을 하는 거야.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들이 4년 연속 적자인데, 그냥 유상증자거나 전환사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업은 괜찮아. 그것도 안 되는 기업.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감사 의견 비적정 맞으면 골 때리거든,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지난 다음에 볼 것 같아, 시장에서는. 그러면, 작년에, 급등했던 종목들, 뭐, 임상, 삼상이니, 뭐, 항암, 뭐, 아니, 뭐, 또, 백신이니 해갖고, 말도 안 되게 급등시켰던 종목들이 오히려 삼성전자 중심이 흔들 때 거기는 3배, 4배 더 떨어진다고. 그럴까봐 걱정이고, 그게 시작은 아닌가. 그래서, 난 지수 따는 그렇게 겁내지 않아. 응? 여기서 100포인트만 더 맞으면 이제 또 뭐 한 3,200, 3,000 간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2대 8로 7, 80%가 갑자기 그런 뭐라 그럴까 부러지는 종목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럼 내상이 심하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종목 차별화의 그 슬림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3월과 5월은 나는 잔인한 것 같아.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종목들 위주보다는 지금 위치가 안정적인지 그리고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안정적인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관리 종목 지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카페에 선생님께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우리가 방송 때 한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첫 때 JP 모강 컨퍼런스 끝나기 전에 팔아버려라. 다 빠져나와야 된다. 뭐 순간 좀 놓치면 고점에서 반토막 되는 거 허다할 거다. 이 경고를 해드렸는데 그때 잘 빠져나왔다고 메일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도 꽤 돼. 근데 그게 선생님 냅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바이오의 변동성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2만원짜리가 20만원 가는데 변동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금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 토막 되든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되시면 돼. 근데 그 변동성에 나는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없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나 가장 좋은 전략이 가장 보수적으로 KT나 오죽하면 내가 KT나 네, 심지어 오늘장에 KT는 올랐어요. 롯데푸드나 이런 오리온이나 작년도에 1년 동안 박살난 주가들 중에 그룹주 중에 네. 완전히 52주 최저가나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 종목들 오히려 작용 반작용이 나온다. 한 식음료, 내수주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음식료. 그리고 거기에 또 거버넌스도 끼거나 IPO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수적 투자 전략으로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는 네. 보수적으로 피난가는 게 정상이야. 그럼 선생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끊고 가요? 나라면 끊고 가. 나라면 아프지만 이미 늦었어도. 근데 끊고 가는 섹터를 그럼 정리해 주세요. 작년도에 간단히 얘기해서 작년도 1월 2일 기준에서 네. 작년도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것들. 작년도 1월 2일. 1월 2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높았던 것들 중에,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것들 중에 실적단 안 나오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 나오는 것들. 네. 나의 지금 위치가 아니라 주가 자체의 움직임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이미 솔직히 고점에서 반토막된 건 솔직히 늦었어. 그거는 이미 견디셔야 될 거고. 그런데 아직도 고점에서 20-30% 정도밖에 안 빠진 것들. 네. 그럼 나라면 끊어. 20-30%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7-8천 남았어. 근데 그게 잘못하면 3천, 5천까지 쭈그러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3천, 5천을 1억 만들면 더블을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런데 7천, 8천을 끊었어. 그리고 잘 기다렸다가 안정된 거에서 한 30% 먹어도 본전이 되거든. 오히려 난 그 전략 선택할래. 근데 실전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게 내가 빼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물려버려. 그러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이미 애매하게 올려놓고 눌목 주는 거 가는 거 안 되지. 그럼 어떤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딱 찍어도 이렇게 가는 롯데푸드, 롯데리츠, 그 다음에 KT, 그럼 느껴지실 거야. 이거는 뭐, 그래. 제가 웃는 이유가 있죠. 1,500개도 상관없어. 뭐 이런 느낌 드는 제가 KT를 산 다음에 통신사를 KT로 바꿨어요. 그냥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해갖고 30%만 기다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한번 턴이 하면, 거기서 한 마이너스를 보합이나 플러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쪽에 이제 담력도 커지고 느낌이 올 거야. 그때 또 승부를 거시는 게.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대충 한 5, 6월 달 되면 걸러질 것 같아. 다 걸려진다는 얘기가 거래정지 당할 건 거래정지 당하고 뭐 이제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그때쯤 되면 5, 6월 달 되면 이제 공매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걸러질 거 다 다음에 이제 주도주의 느낌이 확 드는 것들이 나올 거야.
그럴 때 그 감각으로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나 변동성 대비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가성비 전략을 했단 말이야. 네. 요거보단 요거보다 요거.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축소되더니 이제는 우리가 유통, 소비, 건설, 건자재, 정책 관련 이런 걸로 압축하잖아. 네. 근데 지금 요것도 그래. 현대건설을 42,000원과 44,000원에 들어가신 분이 내 말대로 했대. 42,000원이요? 42,000원, 44,000원. 높은 데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분은 애매한 위치에서 그 주도주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분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 단부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45,000원 때 반 팔고 다시 사드리는데 요 눌림목은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시장 전체 시장의 삼성전자 변동수 여기서 더 빠지면 얘도 같이 조정해. 주도 올라갈 때 눌림목 주고 올라가고 해서 추세로 올라갈 뿐이지. 같이 조정을 이렇게 하고 간다고. 하락률이 다른 종목 대비 적을 뿐. 그리고 다시 갈 뿐. 또 갈 때 떨어지면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응집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조정할 때는 그 간단하게 해서 주도주 20% 순식간에 조정한다고. 그런데 42,000원, 44,000원 따는 높은 위치에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최하의 경우 35,000원과 4만원 사이까지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럴 때 추가 들어가면 괜찮아. 근데 지금 위에서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 번째 기다리면 돼. 근데 그거를 신용을 했어. 그럼 못 기다려. 왜냐면 35,000원과 38,000원까지 그러면 이 장은 2,750과 2,850 삼성전자를 7자 본다는 얘기야. 네. 근데 8에서 지지하고 가면은 그냥 현대건설 기준으로 한 39,000원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상관없어. 근데 그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변동성,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아주 요지경이거든. 맞아요. 지금 뭐 공매도 이기자. 이것도 시장 보면 우리가 전에 콜 옵션에서 위클리 옵션도 아니고 기본 옵션이 3,000%, 5,000%, 저 위가금 19,000%. 이게 징후거든. 상승의 끝물이 오는구나. 지금 미국 시장이 뭐 게임스탑 해갖고 뭐 또 하루에 뭐 또 뭐 몇백 프로 바닥에서는 뭐 20배 우리나라 옵션 시장은 똑같은 거야. 그게 뭐야? 중심에서 먹힐 게 없고 안 되니까 완전히 투기적인 동전주 게임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시장도 끝물이란 말이야. 그럼 미국 시장이 부러지면 우리 시장은 더 부러지잖아요. 더 부러지지. 그럼 미국 시장도 끝물이면 우리는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 급등한 것들. 그래서 내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상위 30은 다 팔아라. 네이버 까까오만 빼고. 네이버는 우리가 하반기 이제 우리는 네이버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면서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 상승을 했어요. 일단 50% 매도 사인이 나갔으니까. 그것도 오늘 50% 때리라고 그랬잖아. 수익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까까오도 마찬가지. 왜? 이것도 주도주지만 전체 시장 부러지면 같이 한 10에서 15% 흔들었다 가거든. 그럴까봐. 같이 일단 밀려나니까 수익 난 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챙기고 다시 밑에서 다시 껴넣거나 아니면 지금 바닥에서 망고강산으로 쉬고 있는 뭐 까까오 게임즈로 가거나 아니면 롯데푸드로 가거나 거기서 편하게 기다렸다가 이제 시장의 그 회오리 바람 변동성이 잔잔해졌을 때 다시 진입하거나. 그럼 선생님 우리가 우주 관련해가지고 수익 실현한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일단 하나 시스템은 2만 원 터치했을 때 우리가 100% 매도 사인 다 나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냥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수익권이긴 하잖아요. 나는 대반등 때 팔고 나와라. 한국 항공우주도요? 한국 항공우주는 다른 재료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상승폭이 제일 작았어. 그러니까 뭐 냅두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나는 그 3개월 동안은 안 볼래.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사실 하나 시스템은 하나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분명 남아 있잖아요. 그치. 아직 그 모멘텀이 있어서 그걸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좀 근데 2만 원까지 있어서.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 왔잖아.
이 변동성은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주식이야. 그럼 15,000원 정도 떨어질 때 그때 편하게 사지. 좀 괜히 오늘 얼마야? 하나 시스템은. 하나 시스템 오늘 조금 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6,000원대인가? 시스템. 벌써 많이 떨어졌잖아. 그쵸, 16,300원이죠? 21도.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 놓쳤다. 이미 늦었다. 오늘 15,000원 찍었네. 장중에. 그러니까 121선이 지금 올라오는데 대충 지점 14,000원, 15,000원 최악의 경우라도 여기서 지지하거든. 이거는 견디셔야겠네. 위치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대반도 조사 한 18,000원, 2만 원 오면 또 끊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 하나그룹이 이게 나왔던 게 그 니콜라 사기 사건 때문에 니콜라가 안 되니까 이제는 우주로 항공으로 돌려갖고 세트라가 인수시키면서 여기에 가치 높이게 거버넌스 게임이 있었거든. 네. 근데 하나그룹 달나라 써와서 우주항공 난 20년에 불가능하다. 좀 먼 이야기다.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10년이나 20년 앞당겨서 소설을 다 써버린다고. 그리고 주가는 미리 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은 1차 게임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2차 게임은 이것도 삼성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하나그룹인데 왜 삼성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얘네들도 그 하나 종합 상장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 종합 상장시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갚아야 돼 돈을 조 단위로. 맞아요. 삼성. 지금 하나그룹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슨 M&A에서 같이 니콜라 해갖고 나스닥상에서 조 단위 높여갖고 그걸 퉁치려고 그랬거든. 네. 그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에다가 그 드라마를 쓴 거야. 세트리가 인수시켜서 우리나라 같이 그래서 성공을 일단 했잖아. 단기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미국의 또 우주항공 테마 또 테슬라 막 이렇게 불 붙여줘 갖고 같이 줬단 말이야. 근데 실전에서 이게 비즈니스 툴로 사업을 가갖고 진짜 가나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제는 하나종합화학을 상장시키고 얘도 4월달 안에 삼성그룹 그한테 돈을 갚아야 돼. 어떤 전략이 나와야 돼. 네, 2015년에 삼성그룹하고 빅딜 계약을 하면서 2022년 4월까지 한화종합화학을 상장하는 걸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화에 넘긴 보유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그런 풀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줘야 돼. 그럼 근데 뭘로 갖고 사줘? 지네들 지금 돈이 어디 있어? 담보 잡고. 그러니까 그 사이 그게 담보 가치 높이는 게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은 하나그룹은 여기도 4, 5월달 삼성그룹의 그 거버넌스나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이런 것들이 노선 정리되는 게 다 정리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얘도 이제 그 지배구조에 또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 난 이거 또 진입 투자를 낼래. 네. 그렇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지배구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H솔루션이 한화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H솔루션은 비상장 회사고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아들들이 50%, 25% 각각 보유하고 있고 H솔루션 밑에 있는 회사가 하나에너지, 하나시스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인데 H솔루션이 하나시스템 지분은 13.4%, H솔루션이 하나에너지를 100%, 하나에너지는 하나종합화학을 또 30.2%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종합화학 상장하려면 그 대주주가 누구야?